은행 경비업체 직원이 신고와 강도 자작극을 벌여서 1억 원 가까운 돈을 훔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밤 11시에 예. 경비업체에 그 일하는 직원이 강도를 당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강도가 10시 반에 오전? 밤입니다. 밤이면? 밤 10시 반에 이 카드가 기계에 걸렸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예.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근데 이때 출동을 할 때 어떤 거냐면 그 현장에 5개의 현금 인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낭심을 차는 바람에 쓰러졌는데 9,400만 원 정도 4개에서 나한테 열쇠를 뺏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열었다 이거죠. 그래서 9,400만 현금이 원을 강취를 해갔다 아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강남경찰서 강력팀에서 이걸 CCTV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신고를 했던 보안업체, 경비업체 직원이 신고를 받았던 그죠? 출동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비업체 직원이 경찰에 강도를 예, 당했다라고. 예. 그래서 CCTV를 이렇게 폐쇄로 TV를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모습이 찍힙니다. 예. 이게 또 어떤 거냐면 부스에 반사가 된 CCTV 찍혔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바로 강도가 이걸 돌려놓는 겁니다. 모르죠. 이 CCTV를. CCTV 카메라를. 그런데 피해를 당했으면 또 낭심을 취했다라고 하면 엎드려 있거나 구부리고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또 누워있는 모습. 이런 거를 그렇죠. 강력팀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의 CCTV를 보니까 그 현장에 포착이 된 또 다른 남성이 화장실에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동일한 또 남성이 예. 포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비업체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데 결국은 2시간 반 만에 자백을 받습니다. 둘이 친구였다. 네, 친구였고 짜고 우리가 했다.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재밌는 얘기 더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미리서 둘이 짠 겁니다. 짰는데 뭐냐면 이 노모 씨하고 김모 씨 23세, 24세 된 남성이 결국은 5개월 전에 만난 친구인데 5개월 전에. 네, 한탕 하자 이겁니다. 전 고등학교도 요새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고등학교 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설픈 겁니다. 그러니까 낭심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 모습, 그다음에 CCTV를 돌렸는데 사실은 그 CCTV에 반사된 투영이 돼서 찍힌 그러니까 거예요. 유리에 반사된 이런 걸 모습이 전혀 CCTV에 몰랐던 나왔다 거죠. 이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전부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 사안입니다. 근데 참 나름대로 생각은 열심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CCTV를 돌린다고 돌렸는데 반사해서 찍히는 거.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 이 낭심을 맞으면 뭐 남자들이 다 아는 고통 아닙니까?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누워 있다라는 거 이거 참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꽃 연기를 펼쳤는데 글쎄요. 딴 몸을 사람들이 던졌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펐다 이렇게 저는 되는 이제 거죠. 여기서 그 간악경찰서 강력팀의 촉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촉이 굉장히 발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CCTV 자체도 굉장히 화소가 낮은 예. 그 CCTV였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심을 맞았다는 사람이 아하.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심을 해서 결국은 밝혀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현금 인출기 같은 데서 밤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했을 때 경비하는 분이 한 명이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사건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출동을 2명을 시켜야 두 된다. 명이 해야죠. 저도 옛날에 밤 12시쯤에 그 인출기에서 제가 넣은 카드가 안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 한 명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방 범죄도 중요하고 이거를 막으려면 결국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현금 인출기 관리하는 이 그 업체가 이 언론 보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된 이 사람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직위해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을 이거 때는 범죄인데. 일단 범죄인데 스스로 이것들을 알려주지 않은 우리는 알 길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경찰에서 통보 안 진짜. 한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고 네, 네. 이 직원 이걸 또 스스로 가서 얘기를 해서 뭔가 조치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도 업체의 문제일 것이고 이런 부분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에 또 숨은 이야기가 이제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모 씨라는 23세 된 학생이 사실은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비업체 직원이에요?
아닙니다. 김모 씨가 아니고 공범이. 공범이. 예. 그런데 뭐냐면 군대를 제대를 하고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다단계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고.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게 범죄 동기가 됐고요. 또 한 사람도 역시 대학을 다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학을 다 못 가고 결국은 경비업체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자금 대출을 또 빚이 져가지고 빚을 갚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후문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범죄 그 기일한 요인이 그렇죠. 됐다라는 측면이 또 알려지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네, 가슴이 아픈 그게 그런 지금 이야기가 현재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 사회 구조 현실에 아주 부정적인 측면을 비추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